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8일 저녁 6시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국 후보 가족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왜 검찰이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았느냐 등을 시비를 걸면서 검찰이 말하자면 독단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거침없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초유의 사태입니다. 여당 대표가 검찰을 이렇게 비판하고 나온 것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검찰이 이 정권의 가장 급소를 지금 겨냥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데 대한 일종의 패닉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검찰이 과거에도 그러면 이렇게 했느냐 하면 전례를 보면 됩니다. 전례가 있어요. 예, 근데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다음에 자신의 사저로 돌아가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가 아주 쟁점이었는데, 당시에 조대환 민정수석의 최근에 쓴 회고록에 의하면은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청와대는 물론이고, 즉 민정수석은 물론이고, 당시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도 일체 논의하지 않고 바로 청구했다 이겁니다. 압수수색 영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도 검찰은 독립적으로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그 상부기관인 민정수석, 청와대 무시해버리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무시하고 했다 이겁니다. 더구나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 수사를 할 수 없는데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입건했느냐,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데 대해서 이 조대환 전 수석이 김수남 씨한테 항의를 했더니 김수남 당시 총장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나는 사건에 대해 관여를 하지 않으며 검사들이 한 일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다른 예도 있습니다. 이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는 신호탄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호성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 압수수색입니다. 이때 검찰은 청와대나 법무부와 사전 협의하지 않고 바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중요한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은 수도 없이 많아요. 따라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법무부에도 알리지 않습니다. 이번 경우에 법무부에 알리면 법무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비밀이 새어나갈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한 20군데를 압수수색했는데 영장이 다 발급이 됐습니다. 영장이 다 발부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판사가 판단하기에도 범죄 혐의가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게 유죄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은, 그렇다면은 왜 사전 협의가 없었느냐, 사전 통보가 없었느냐 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정권의 심장부를 겨누는 데 대한 공포감, 반발심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법리적으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헌법을 전문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정리를 잘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하여 조 후보 자리를 향해 칼을 빼던 것인지 아니면 면죄부를 주려는 것인지 국민들도 궁금해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식으로 검찰을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인 압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조 후보자의 의혹을 청문회만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정도면은 정치권은 수사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는 게 옳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2016년 10월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최순실 사건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현직입니다. 현직.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김종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윤전추 행정관, 이영선 전 행정관 등의 자택, 사무실을 청와대와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고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때도 알리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나오니까 검찰은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 조선일보 기자가 종합한 것을 읽어보면 검찰은 막 이런 반발은 예상했다는 약간 냉소적인 태도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재밌는데,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검찰개혁 방해, 조국 범죄 눈 감는 게 개혁이냐, 여권 비난에 검찰 내부 냉소적이다 이거죠. 검찰이 조국 씨를 수사하는 게 이게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행동이랍니다. 조국이란 존재 자체가 적폐 덩어리고 그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 안 하겠다는 거죠. 개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엉뚱한 흠집내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적폐 덩어리를 수사하는 게 검찰개혁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라면은 이 여당이 가지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시각, 적폐에 대한 시각은 그야말로 국가와 헌정 질서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에 크나큰 위협이 되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즉 계급 투쟁론적인 법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을 국민을 위한 법익 보호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계급, 집권 세력이라는 패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법치 파괴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념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국민 주권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집권 세력은 사람 주권론이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냐? 자기 편에 있는 사람만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따라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런 반응은 검찰 내부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 자기들을 수사하면은 검찰개혁 방해하는 것이냐? 이것은 수사를 무력화하는 시도다. 뭐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 검찰 간부는 그럴 줄 알았다. 내부적으로 다들 예상했었다는 반응이다. 검찰은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증거를 찾고 조사를 해서 범죄를 밝혀내는 게 임무이자 역할 아니냐. 정치권이 그들만의 복잡한 셈법으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어디 오늘 일이냐. 검찰총장은 평소에도 공권력이 특정 세력을 위해서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 정권도 그런 맥락에서 총장을 임명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여권 반응은 검찰개혁과 연결지어서 수사 정당성을 흐리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잘못된 수사라는 건데 조국의 범죄를 눈 감으면 검찰개혁이냐. 사실 지금 언론 등에서 드러난 정황 정도면은 수사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가 될 정도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인데 수사팀이 어련히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조 후보자에게 오히려 시간 벌어주고 보호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이런 짜고 치는 고스톱론이 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 반응은 냉소적이라고 했습니다. 즉 서울중앙지검 한 관계자는 검찰이 보여주기 식으로 100여 명씩 동원해가지고 압수수색을 나갈 만큼 할 일 없는 조직 같으냐. 20곳 넘게 압수수색을 하려면은 며칠 전부터 사전 답사도 가고 각 지방검찰청에 지원 요청도 해야 하고 보통 일이 아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적폐 운운하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여당이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를 비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방법은 법대로 수사하는 길밖에 없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어줬다면 최소한 범죄를 의심할 만한 혐의점이 있다는 것이다. 후보자를 보호하려다가 되려 여당이, 집권 여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검찰이 청와대와 법무부에 보고를 사전에 했느냐 사후에 했느냐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웃긴다면서 일선 판사들이 대법원에 보고한 것을 놓고 사법농단이라면서 구속시켰는데 정권 실세가 수사 대상이 되니 왜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는 격이 있다. 조로남불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검찰을 비판하던 일반 여론이 검찰 보호로 나오고 야당도 검찰 보호로 나오고 그동안 윤석열 주도의 적폐 수사를 잘했다고 박수를 치던 사람들이 집권당이 윤석열 씨를 비판하는데 그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적폐입니다. 이해찬, 문재인 이 정권의 적폐 기준은 간단합니다. 자기한테 불리하면 적폐입니다. 자기한테 불리하면 적폐입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것을 수사를 하면 그게 적폐가 됩니다. 이런 정권 밑에서 2년 반 정도 살아온 우리 국민들도 참 피곤한데 아직도 그만큼 더 살아야 되는데 다행히 검찰과 언론이 손을 잡고 조국이라는 적폐 대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현재로는 힘을 모으고 있다. 또 언론도 좌우 합작 비슷하게 돼가지고 조국의 비행 의혹을 덮지 않고 나름대로의 취재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